제 동생이 진짜 좀 불쌍한 인생을 좀 살았거든요. 클래식 색소폰 전공을 준비를 하게 된 게, 그러니까 제 얘기 먼저 해야겠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느 날 우리 피아노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셨는데, 저를 데리고, 선생님 남편분하고 저를 데리고 숙명여대에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연주회 저를 데리고 갔어요. 애가 뭘 알겠어요. 5학년, 6학년이. 갔는데 제 어린 마음에 첼로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바이올린은 다들 너무 많이, 플루트 너무 흔해. 나는 첼로를 배울 거야.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뭐 시작이야. 어쨌든 첼로를 배우고 싶다고 했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너 첼로가 배우고 싶어? 묻더라고요. 나는 바이올린도 알고 첼로가 배우고 싶은 건데, 우리 아빠도 딸애가 다 배우는 거 배우고 싶어 하지 않고 특이한 거 배우고 싶어 하는 모습에 내가 볼 때 좀 좋았던 것 같아. 우리 딸애는 남들과 달라. 그런 생각 본인도 좀 했던 것 같아.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그렇게 첼로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린 아이에 그런 열정이면 얼마나 같겠어요. 몇 개 처음에 막 레 긋는데 막 기분 엄청 좋고 그랬지만, 또 몇 개 지나고 나니까 재미가 없어지고 막 연습 안 하고 선생님한테 허벅다리 맞고 막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 이권사님, 진실이 자는 지가 알아서 악기 좋아해갖고 하나 배우는데 우리 아들은 뭘 시키면 좋겠노? 새벽기도 막 겁나 열심히 했어. 주여 내게 우리 아들의 어떤 악기를 배우면 좋은지 계시를 주소서. 약간 농담이고요. 아무튼 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하던 우리 이권사님의 새벽기도 마치고 오는 길에 전봇대에 그냥 딱 붙어있네 클라리넷, 색소폰 함께 지도합니다. 음의 이곳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요. 우리 엄마가 그 전단지에 핸드폰 번호 하나 톡 뜯어가지고 우리 아들은 여기에 배워야겠어. 그래서 거기에서 클라리넷 선생님한테 배우게 됐어요. 그 클라리넷 선생님은 좀 나이가 지긋하신 저의 아빠 연배 되신 분이셨는데 뭐 되게 좋으셨어요. 저 그분한테 기타까지 배우고, 그분이 좀 되게 이거저거 다 하셨거든요. 제 동생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지하철역에서 연주도 했어요. 막 아주머니 아저씨들 학생들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음악회를 지하철에서 열어서 막 하기도 하고, 그때 사진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제 동생도 좀 질리고 그렇겠죠. 그러던 찰나에 그 선생님께서 색소폰을 배워보지 않겠냐고. 원래 그분은 좀 색소폰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하고 막 색소폰 할 때 되게 7080 음악 이런 거 이렇게 라디오로 MR 틀어주면서 거기에 맞춰서 그걸 밖에서 듣고 있는 저는 어째 음악이 따다 단다 타타다 타타, 제 동생 참 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죠. 엄마, 얘 배우는 김에 좀 클라리넷이랑 색소폰 선생님을 좀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면 어떻겠나. 그래서 알게 된 게 여자 클라리넷 전공 선생님, 그 다음에 남자 색소폰 전공 선생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색소폰은 막 뽀르르 이렇게 재즈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색소폰은 클래식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게 돼요. 모든 게 다 그렇긴 하지만 색소폰이라는 악기 자체가 역사가 조금 덜 됐거든요.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에도 그렇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완전 낭만주의에 오면은 라벨, 볼레로, 그 음악부터 색소폰이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색소폰에 오케스트라가 잘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이 악기 성향 자체가 잘 섞일 듯 하면서도 그렇게 음색이 섞이지 않고, 얘가 금관악기처럼 생겼지만 목관악기거든요. 아무튼 제 동생은 근데 제 동생 음악 색소폰 소리는 재즈틱하지 않아요. 굉장히 동그랗고 되게 다크한 소리를 내거든요. 제 동생 칭찬하고 싶진 않지만 그 새끼가 조금 소리는 잘 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클라리넷 선생님하고 색소폰 선생님을 나누게 됐는데, 클라리넷을 조금 배우다가 이제 이쪽을 살짝 접고 색소폰을 계속 배웠어요. 근데 처음에 배웠던 거하고 아무래도 이제 판이하게 많이 달랐던 거예요. 얘는 이제 7080 이런 거 부르고 했는데, 이 선생님은 완전 정통 클래식으로 가르쳐주기 시작하니까 얘가 좀 재미가 들렸죠. 그때가 고1이었는데 그때부터 전공을 시작을 했어요. 저는 첼로를 절대 전공할 생각이 없었는데, 첼로 선생님이 제 고등학교 2학년 9월 말에 진실이의 음감이 아깝습니다. 작곡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유유히 한 말씀 남기시고, 우리 이권사님은 다시 그거를 물어가지고 저를 작곡의 길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시키니까 그냥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작곡의 길로 갔고, 제 동생은 색소폰 전공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작곡을 전공을 해놔놓으니까 제 동생도 색소폰 전공을 시키기가 우리 엄마는 쉬웠던 거죠. 솔직히 고민했어요. 남자가 음악해서 어떻게 먹을 살지라는 생각 조금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냥 못 먹어도 고 이렇게 갔어요. 우리 아빠 마인드가 못 먹고 사는 분야가 어디 있노? 그 지가 먹고 살기로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 네가 해봤어? 이런 주의자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색소폰에서 되게 막 열심히 하고 고3도 하고 했어요. 근데 제 동생이 그때 서울대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제 동생이 서울대를 준비하던 해에는 색소폰을 뽑지를 않았어요. 3년에 2번 뽑았는데 1년 뽑고 1년 뽑고 1년 쉬고 다시 1년 뽑고 1년 뽑고 1년 쉬고 이랬는데 제 동생이 고3이던 해에 서울대는 뽑지를 않았죠. 근데 고3에 콩쿨이 있었어요. 서울대 콩쿨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운전을 첫 배우고 서울대 막 엄마랑 덜덜덜덜 하면서 막 갔죠. 근데 제 동생이 시험을 보고 나와가지고 뭐 종이 쪽지를 들고 있었나? 이러면서 나왔어요. 내가 그게 아직도 기억나. 좀 찌질하게 생겼는데 걔가 서울대 콩쿠르에서 1등을 했어요. 대학원 다니셨나? 그때 그 선생님한테 배워서 막 우리는 큰 선생님 뭐 이런 것도 몰라요. 저도 작곡 배울 때에도 큰 선생님 다 따로 있고 했는데 전 그냥 대학생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학교 가고 그랬거든요. 우리 아빠 또 마인드가 막 선생님 막 그 돈 그래 막 많이 줘가지고 막 그래 배워갖고 갈라 하면은 또 집 아니면 뻘이가 흔들리고 그 어때 그래 갖고 가겠노? 다 지할 탓이지 누구한테 배워도 아가 잘하면 가는 기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내는 그런데 돈 못 준다. 이래가지고 우리 엄마는 또 그래도 아들 좀 가르치려면 한 번은 또 좋은 선생님한테 한 번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거 막 필요 없다. 막 그래 갈까 가다가 막 음악이고 뭔가 다 대치하라 막 이렇게 했던 우리 아빠였기 때문에 저희는 큰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할 것도 없었어요. 한 번인가 교수님 말고 교수님이 소개시켜주는 그 밑에 아는 지인분한테 제가 테스트를 받았는데 저는 피아노 때문에 걔 밟힐 걸 알았는데 역시 걔 밟혔고 작곡은 잘 배우고 있다 해가지고 우리 아빠도 필요 없다고 하더니 우리 아가 어떤가요? 그래가지고 뭐 작곡이라 이런 건 잘 배우고 있는데 피아노는 조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이렇게 그 선생님 가시고 나는 피아노를 와 그리친다 이러면서 뭐 필요 없다고 하더니 아무튼 부모의 마음이란 제 동생도 그래서 큰 선생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선생님 젊으신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서울대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 동생의 스토리 이게 정말 아름답게 서울대를 갔겠어요? 한예종을 그때 안 봤어요. 왜냐면은 이 색소폰계가 너무 좁기 때문에 한예종에도 시험 봐놓고 서울대도 봐놓고 그 양다리로 하다가 하나 선택 이게 약간 좀 그렇거든요. 서울대면 서울대, 한예종은 한예종 약간 이런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그때 어린 마음에 그랬는지 저희도 몰라서 그랬는지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색소폰은 워낙 한 명 뽑으니까. 그래서 제 동생이 서울대를 안 뽑던 해에 학교를 본 곳이 경희대하고 중앙대였어요. 다군에는 뽑는 데가 없었나 아무튼 안 썼나 이랬었어요. 경희대 1명 뽑고 중앙대 2명을 뽑았어요. 그 해에 시험을 봤죠. 덜덜덜 떨면서 경희대 중대 안 되고 서울대 준비한다? 이것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제 동생이 재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서울대 콩쿠르 1등 했어도 콩쿠르랑 또 시험이랑 다르니까.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빠르게 전개. 경희대 붙었네? 중앙대도 붙었네? 경희대를 1명 뽑는데 이거를 되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경희대를 갈 것인가? 아니면 서울대를 준비할 것인가? 제 동생은 실용음악가 아니고 정통 클래식 색소폰. 근데 원래 경희대 색소폰이 좀 알아주는 그런 게 있어요. 뭐 대학교 서열을 막 이렇게 따지자면 조금 웃기지만 아무튼 좀 알아주는 색소폰은 그랬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엄청 했죠. 제 동생이 하루에도 몇 번씩 누나 나는 그냥 무슨 뭔 서울대야 내 인생이 무슨 서울대야 나 그냥 경희대 가가지고 대학생의 라이프를 즐겨보겠어. 그러다가 몇 시간 지나면 누나 한 번은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 고민은 우리 아빠도 똑같이 했어요. 우리 아빠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는 막 엄청 고민하는 게 제 눈에 보였었거든요. 결국엔 재수를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경희대를 걸고 반수를 할 것인가? 이 붙은 거를 버리고 재수를 할 것인가? 이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서울대 도전을 하는데 우리 아빠 생각에 반수를 하면 그 예비 1번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만약에 경희대를 안 가고 서울대 붙었어요. 그러면 경희대 1년은 비는 거잖아요. 색소폰 공석. 만약에 제 동생 서울대 가면 경희대에는 색소폰을 편입의 자리가 생기는 거긴 하지만 그 예비 1번은 좀 그렇잖아요. 그 해에 가지도 못하고 다음 해에 또 도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아빠가 이렇게 말했죠. 네가 원래 경희대를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네가 그 반수를 걸면 그 예비 1번의 마음이 어떻겠노?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어차피 네가 서울대를 갈 거면 배수에 진을 쳐야 네가 정신을 차리고 할 끼지. 어째 반 다리 하나 걸고 이래 하는 건 네가 그래 갖고는 안 된다. 버려. 이렇게 된 거. 이 뒷얘기지만 우리 아빠가 나중에 그랬어요. 너가 아빠가 경희대를 버리라 했을 때 너가 아빠의 마음은 어땠겠노? 내 아가 나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했겠나? 그때는 진짜 갑이었어. 우리 아빠 진짜 끝장나네. 어떻게 그 가기 힘든 경희대를 버리라고 할 수가 있지. 근데 속으로는 블렁블렁블렁블렁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경희대를 버리고 예비 1번이 경희대에 들어가게 되고 제 동생은 서울대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후에 어떻게 됐겠어요? 서울대를 똑 떨어졌어요. 한 2명, 3명까지 이렇게 라운드 올라가는 것까지 했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되게 다크하고 그런 음악적으로 막 하는 건 있는데 아무래도 시험에서는 이렇게 파워 있게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먹히거든요. 근데 저도 해봐서 아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제 동생이 그게 안 된 거예요. 내 동생 여러분 제가 속어 욕 한번 하겠습니다. 아 띠바 망했다. 우리 아빠 속으로 아 띠바 망했다. 이거 진짜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돼? 내 인생 망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아빠 아닌 척 군대나 갔다 와라. 군대 갔다 와서 안 되면 뭐 공장에 취직을 하든지 어째 되겠지. 군대 가자. 그래가지고 제 동생이 이제 뭐 국방부 뭐 수방사 막 이런데 원서 넣고 시험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 권사님 우리 아버지는 그래갖고 되겠나 배수의 진을 쳐 막 이랬는데 우리 엄마는 아이고 마 당시 아마 그래도 우리 아가 막 너무 막 그래 배수의 진 너무 치고 우리가 지금 예비 1번을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막 이런 마음이었어. 그래서 어떡하나 하는데 이게 정말 드라마틱한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작곡을 시작할 때 우리 첼로 선생님이 잘 들으세요. 첼로 선생님이 피아노 선생님을 먼저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피아노 선생님이 작곡 선생님을 소개시켜줬는데 이 피아노 선생님이 중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곡 선생님은 그대로 있고 피아노 선생님이 다른 피아노 선생님을 소개시켜줘가지고 요 두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요 전에 나를 제일 처음에 가르쳐줬던 이 피아노 선생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잖아요. 이 피아노 선생님한테 우리 엄마가 진실아 그 선생님한테 뭐 물어보면 안 되겠나? 이 왜 얘기가 나왔냐면은 제 동생이 한창 색소폰에 미쳐가지고 고등학교 때 미쳐갖고 진짜 막 할 때 그 미국에 계시는 피아노 선생님을 제가 대학에 붙은 다음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게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근데 제가 제 동생 얘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 동생이 그렇게 색소폰을 좋아하고 전공 준비하고 있구나. 우리 학교에 미국에서 진짜 탑으로 유명한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계셔 이러셨어요. 그 학교가 아이오와 대학교인데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는 뭐 인디애나가 훨씬 더 유명하고 막 훨씬 유명한 줄리어드도 있고 그런데 미국에 색소폰에 양대 산맥이 두 명이 있는데 뭐 오티스 머피라는 음악가하고 케니스 체라는 이렇게 음악가가 있어요. 그래서 한 선생님이 아이오와 대학교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피아노 선생님이 유학을 하고 있는 학교에.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저한테 우리 선생님이 여기 계신 선생님이 나하고도 친한데 되게 유명해 이러면서 이름을 적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 동생한테 그 쪽지를 줬었거든요. 야 이거 색소폰 아티스트인데 엄청 유명하대. 그때 제 동생이 그때 한창 고등학교 2학년 막 3학년 지금 막 서울대 본다고 막 어깨 막 드득드득 하고 그럴 때 마이크 쳤어. 뭐야 몰라 나 이러고 말았는데 지가 한 고3 말쯤 재수할 때쯤 돼가지고 그 선생님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유튜브에 검색해보고 막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혹시 미국에 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나 그거를 그 선생님 물어볼 수 있냐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엄마 나 그 선생님한테 어떻게 연락해? 내가 뭐라고 그걸 연락해? 그거 다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그래? 막 이랬는데 그냥 절차를 알 수 있냐고. 이미 군대 다 시험 본 상태고 그거를 제가 싸이월드 쪽지로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봤었어요. 제 동생이 이만코 저만코 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말하면서 이만코 저만코 해서 대학을 미국으로 간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나름대로는 서울대 콩쿠르 1등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아주 못하는 것 같진 않는데 경희대도 붙었었는데 이렇게 떨어졌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피아노 선생님이 그랬어요. 대학을 지방대라도 다녀라. 그리고 대학원으로 미국으로 오는 게 낫지 학부를 미국에서 시작을 하기에는 굉장히 빡세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학부를 대학을 바로 가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도 그렇고 나이가 어린 것도 있고 점수 따는 거 졸업하는 거 이런 것도 어렵고 하니까 그랬는데 일단은 내가 그거를 우리 그 색소폰 선생님한테 얘기는 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아노 선생님이 미국은 워낙 뭐 이렇게 친분 있고 하면은 그냥 가볍게 하니까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 제자 동생 중에 정말 색소폰에 미친 애가 있는데 이렇고 저렇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정말 그 교수님이 그 유명한 미국의 투탑이라는 그 선생님이 지금은 색소폰 협회 회장이에요. 미국 색소폰 협회 전 미국. 그러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동생 막 쭈구리같이 살상은 내 편이 아니야. 내 인생은 망했어. 내가 왜 서울대를 간다고 갇혀가지고 내 경인데 내가 지금 2학년일 텐데 내가 왜 이러고 막 이러고 쭈구리같이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케니스 채가 연주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 막 이렇게 된 거야. 영어도 못해. 그래서 우리 아빠 아는 사람한테 막 어떻게 막 이렇게 영어를 못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동영상을 그때 병욱이 오빠가 약간 비디오 이런 거 하고 그랬어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교회 장비 어떻게 이거 한번 조금만 쓰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 동생 반주해준 선생님 인천 집까지 가가지고 바리바리 장비 싸가지고 찍고 혹시 몰라서 제 소니 옛날 디카가 하나 있었어요. 컴팩트 디카. 그걸로 또 이중으로 찍고 이렇게 했었는데 녹음된 걸 들었는데 너무 하드하게 녹음이 돼가지고 진짜 핵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내가 이거 디카로 찍은 거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볼래? 했는데 그게 오히려 이렇게 방방방 이렇게 잘 들리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듣는 사람들은 다 들으면 알지만 그러면 디카로 찍은 게 더 마음에 든다 막 이래가지고 장비 다 싸매고 간 거 아무 소용 없어졌고 제가 디카로 여기 쪽방으로 이렇게 몰래 찍었다고 그걸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미국에서 그게 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켄스체가 이메일이 왔어요. 그 닥터체가 메일이 와서 너 와라. 미국으로 와라. 내가 너를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I want to teach you! 뭐 이랬을까요? 몰라요. 영어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는 지금 막 군대를 국방부를 가니 수방사를 가니 다 떨어지니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고민에 쌓인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시골에 내려가고 있었어요. 제 동생은 세상 모든 질고를 다 어깨에 지고 나는 쭈구리야 망했어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케이스체가 메일로 와라 그런 거죠. 근데 이 군대라는 데가 만약에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취소가 안 된대요. 근데 그게 발표 나기가 2시간 전이었나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휴게소에서 짜장면을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제 동생은 막 혼자 막 어린 애가 막 원래 걔 멘붕이 되게 잘 와요.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이거 빨리 취소해야 되는데 그 일단 미국 가기로 결정을 하고 얼른 막 그 뭐라 그래요 거기 전화해가지고 나 저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연기한다고 나 군대 안 간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저는 막 짜장면 맛있게 먹고 막 우리 엄마 막 아이고 주여 막 이러고 있고 우리 아빠 아닌 척 짜장면 막 이렇게 떨면서 먹고 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휴게소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닥터 최가 아니라 닥터 채 TSE 홍콩말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닥터 채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군대를 취소를 했어요. 근데 그게 낙하산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닥터 채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오디션은 미국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는 토플 성적을 따야 된다. 그것까진 내가 해줄 수가 없다. 난 너의 실기 능력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 그건 너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막 이제 미준모, 미국 유학 준비를 하는 사람들 막 거기 막 가입하고 아직도 거기 카페가 가입이 되어 있어요. 미국 유학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동생 영어 못하는데 어떡하나? 우리 아빠가 그때 입학하는 게 여름인가 언제 들어가야 되는데 한 2-3개월밖에 안 남겨두고 있었거든요. 내 동생 쭈구리였는데 미국 땅에 가서 나 어떻게 살아? 막 진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희 집이 좀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가 결정한 게 너 필리핀 가. 갑자기 너 그래갖고 미국 가서 쟤 살게라. 필리핀 가. 그래가지고 제 동생 진짜 필리핀 가기 싫어했거든요. 정말 어른들이 이런 표현 쓰잖아요. 돼지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 진짜 그 느낌으로. 그때 필리핀 왜 가냐? 발음 망가진다. 주변에서 엄청 다 뭐라 했어요. 거기 가면 안 된다. 미국 가서 바로 해. 근데 우리 아빠는 그런 주의가 아니라 한마디도 씨부리도 못하는데 그거 미국 가고 이거 우찌 살긴데 막 발음이가 막 발음이 더럽든 막 가서 살아야 될 거 아이가 이래갖고 필리핀에 애를 쳐 넣었죠. 근데 제 동생도 또 약간 그런 인내심, 집념 이런 건 좀 있어요. 그래갖고 필리핀에 가서 한국 애들 다 놀고 그럴 때 제 동생은 필리핀 여자 선생님들이 자기를 되게 좋아했대요. 지 말이라서 믿을 순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영어만 쓰고 무조건 공부만 하고 원래 필리핀 가서 영어 실력 안 늘어서 오는 사람도 많은데 제 동생은 진짜 말 한마디도 거의 못했는데 10주 갔다 오니까 이메일로 영어를 쓰더라고요. 걔 그때 공항에서 헤어질 때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막 우리 이권사님 막 울고 막 제 동생 막 울지 않으려 갔다 올게 괜찮아 막 이랬는데 필리핀 도착했는데 애 핸드폰 연락도 안 되고 그때는 스마트폰도 잘 안 돼가지고 연락도 잘 안 됐었거든요. 우리 이건사님 당신이 가는데 기도해요 막 공항에 모여갖고 내 씻고 막 기도하고 저도 눈물 한 방울 찌 흘리고 애가 좀 불쌍해가지고 그렇게 필리핀에 갔는데 막 해변에서 또 놀다가 인간 피라미드 쌓는데 팔이 또 다쳐가지고 우리 이건사님 또 아이고 막 집에만 갔다 오면 이건사님 울고 있어. 애 군대 보내도 그러지 않았는데 필리핀 갔을 때 우리 엄마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얘가 돌아왔는데 이메일에 득득득득 쓰면서 필리핀 진짜 재밌었다고 영어를 애가 장문을 할 수 있게 해온 거예요. 진짜 영어 진짜 못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미국을 가게 됐어요. 갔다 와서 한 달 만인가 가게 된 거죠. 얘는 일단 가긴 가는데 색소폰하고 메고 가기는 가는데 뭐 영어도 조금 할 줄 알지 그것도 생존 영어 정도지 공부를 토플을 점수를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갈 때는 이제 아빠랑 같이 갔어요.
있었어요. 뭐 우리 피아노 선생님이 있긴 했지만 사실 저의 피아노 선생님이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차로 여기가 여기다 이 정도 소개는 해주셨지만 뭐 묵을 수 있는 아파트를 구해주고 그렇게까지는 솔직히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닥터체를 소개라도 해줘서 오디션 영상이라도 보내게 해준 게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필리핀 10주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둘이 딱 떨어졌는데 우리 아빠는 그때 직항으로 미국을 갈 수 있는데 제 동생의 비상사태에 대비를 해서 훈련을 시키고자 일부러 경유를 3번을 했어요. 도쿄에 한 번 떨어지고 미네소타에 한 번 떨어지고 그래서 아이오와까지 가는 거예요. 아이오와까지는 직항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또 드라마틱하게 도쿄에 떨어졌는데 비행기가 미친듯이 연착이 됐네. 저는 또 제 동생이랑 아빠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대한항공이야 뭐야 막 비행기 연착되면 다음 비행기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저도 막 밤새면서 잠 안 자고 착하죠. 막 전화하면서 막 걱정하면서 아마 그 항공사 직원들은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었을 거야. 따지진 않았어요. 전화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호텔을 항공사에서 연계해 주시고 항공사에서 호텔 연계해서 이 두 사람 어떻게 가가지고 잠을 자고 돌아버리겠네. 이민가 막 미친듯이 막 이렇게 끌고 갔거든요. 막 걱정돼가지고 근데 도쿄에서 연착이 돼가지고 미네소타에서 호텔을 해줬대요. 그래서 유경천 제 동생 이름이 유경천이거든요. 실명 나와버렸어. 얘가 아빠한테 의도맞지 않으려고 우리 아빠 애 패고 그러진 않았는데 아빠한테 안 혼나려고 그렇게 생존 영어 했던 거거든요. 또 거기에서 뭐 어디로 내가 가야 될까 이렇게 영어 해가지고 우리 아빠가 뒤에서 10주 보려면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대네요. 그래서 둘이 가가지고 미네소타 호텔에서 자는데 제 동생 마음이 이제 미국이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막 내 경위대 계속 생각하고 내가 잘못된 판단했나? 난 서울대에서 왜 그러고 왔을까? 그냥 삼수를 할 걸 그랬나? 5만 가지 생각 다 들었겠죠. 우리 아빠도 제 동생을 봤을 때 야 얼굴을 봤을 때 딱 집에 갔으면 싶은 얼굴이었어. 너 집에 가고 싶었지? 지금 이랬는데 제 동생 나 아니야 이랬는데 아이야 너는 집에 가고 싶었어 막 이랬는데 미네소타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비행기 티켓을 받아가지고 아이오와에 갔어요. 도착을 해서 호텔 하나만 딱 예약해갖고 간 거예요. 둘이 딱 침대만 있는 그런 비즈니스 호텔 같은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 일주일 있으면서 닥터체를 처음 만났어요. 갔더니 닥터체 그 교수님의 방에는 이비인후과처럼 목뼈 막 이런 거 모형이 있더래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제 동생 막 덜덜덜 떨면서 막 처음에 이렇게 테스트를 받았겠죠. 그러고 나서 뭐 혀를 이렇게 해라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을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 동생 막 역시 아메리칸 드림 막 역시 미국이 짱이야 막 처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처음에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빠는 뭐 그거 하는 동안에 잔디밭에서 비둘기랑 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뭐 거기 식당도 있고 그런 거 우리 피아노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게 조금 소개를 해주셨어요. 먹는데 제 동생이 뭐 입맛이 있겠어요. 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파트는 어떻게 구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되게 많죠. 그래서 제 동생이랑 아빠랑 식당에 갔는데 제 동생이 잘 못 먹고 이러니까 우리 아빠 강한 마음을 먹고 처먹어 먹어야 살 거 아이가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밥도 억지로 먹고 그래서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저희 아빠는 돌아오셨고 이 권사님 집에서 할렐루야 기도하고 우리 아들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잘 도착했다니까 됐고 그래서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아파트도 막 어디 막 지하에 막 냄새 나는데 이상한 데 있어갖고 막 잠 잘 때마다 애가 막 가위가 눌려갖고 막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반지하 창문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자기는 막 이렇게 굳어있고 그리고 얘가 지갑이랑 이런 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갑이 있나 막 찾아보고 막 감기 걸려갖고 아파서 막 혼자 막 울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또 그럴 때 엄마가 꼭 기가 막히게 전화를 한다 그러면 제 동생 입 까먹고 잘 지내 괜찮아. 너 어디 아프나? 우리 엄마 또 이렇게 아프나? 우는 거 아이가? 내가 왜 울어? 아니요. 전화 끊고 막 이렇게 울고 막 제 동생도 그렇게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았다던 그 유학생활. 근데 토플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얘가 머리가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딱히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어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토플 시험을 그때 몇 점이었더라. 제가 토플을 잘은 몰라요. 70점인가 넘어야 되나 이랬는데 영어를 못했던 사람한테 70점은 진짜 되게 높은 점수라면서요. 토익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얘가 시험을 9번인가인가? 봐가지고 6개월인가 해갖고 그거를 커트라인을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 이제 엄마 나 이제 랭귀지 끝나고 학교 갈 수 있어 이러고 막 우리도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는데
내 동생이 갑자기 썩은 목소리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나 학교 못 갈 수도 있어. 왜? 제 동생이 예체능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게 실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수학이나 이런 점수들을 약간 등한시하게 돼요. 내신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수능이 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얘가 대한민국에서 최종 성적이 고등학교 때가 끝이잖아요. 대학을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등학교 성적이 커트라인 걸린 거예요. 못 들어갈 수도 있대. 토플도 다 넘었는데. 아, 이제 나는 대학교 1학년 라이프를 시작할 수 있구나 했는데 못 간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하나 막 이러면서 그때는 그 닥터 채하고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대학교에 들어가야 이제 내 교수님이 되는 거지. 그냥 디카로 사진 찍어가지고 너 미국 와서 여기서 공부해 볼래? 이래서 우리가 간 거기 때문에 그분한테 뭘 기대를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뭐가지? 진짜 완전 커트라인 걸려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4년 들어가기 힘들었잖아요. 제 동생이 얼마나 수능 끝나고 좌절을 많이 했겠어요. 저희 온 가족이 얼마나 좌절을 했으며 그 좋은 학교를 포기했을 때 마음은 어땠겠어요. 우리 집이 뭐 잘나서 내 동생이 잘나서 경희대를 안 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한 것뿐이지 이게 참 그래요. 기로에 갈렸을 때 정말 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그래서 그렇게 대학교 4년 보내는 동안도 군대를 언제 가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랬는데 4년 잘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지금은 공군 군악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죠. 내년 5월 제대예요. 이게 제 동생 얘기예요.